폭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편안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미식회 착한 먹방 시간이죠. 오늘도 기후 미식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 기관 이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음식물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의 70%가 여기에 살고 있어서 면역 체계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몸속의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일까요? 1번 장, 2번 뇌. 한 번 더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미생물이 100조 마리 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마리가 아니고 100조 마리요. 음식물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의 70%가 여기에 살고 있어서 면역 체계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몸속의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일까요? 1번 장, 2번 뇌. 네. 힌트 안 드릴래요? 미생물이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요.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 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퀴즈 정답과 당첨자는 2부에서 알려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쭉 기후미식회 들으시면서 계속 퀴즈 정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기후미식회 초대 손님 모셔볼까요? 우리 기후미식회의 백과사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빠콩님이 백남정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다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쓴 거 보고 백 선생님은 2주에 한 번씩 우리 초대 손님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분인데 얼마나 매주 뵙고 싶었으면은 이게 오랜만에 나왔다고 느끼셨을까 그랬는데요. 봄철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곳 건강도 약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백남정 선생님이 봄철에 건강해지려면 이곳의 건강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이 기관은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답 발표 는 아니에요, 여러분. 2부 앞에 정답 발표 다시 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와도 하고 힌트를 얻고 빨리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기관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길래 이런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네, 제2의 뇌라고 하고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의 중심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음식을 소화시키고 또 영양분, 이렇게 소화된 음식이 영양분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폐물을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대장과 소장으로 나누는데요. 네. 이제 소장은 보통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네. 지금 이렇게 균이 살고 있는 곳은 대장입니다. 근데 대장은 소화를 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화라는 거는 네. 음식물을 잘게 영양분으로 쪼개는 일들을 하거든요. 대장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물질이 분비되지는 않는데 그 대장에 살고 있는 균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화는 위나 소장에서 이미 다 되고 대장에 왔을 때는 다른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다 됐다기보다는 그냥 할 만큼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남은 것들을 가지고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대장 안에 미생물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유산균 이런 것들도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인데요. 이런 미생물들은
감염, 우리가 어떤 균에 감염됐을 때 그 균이 내려오면 거기 그 균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같은 것들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미생물들이. 그래서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같은 것들은 소화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랬을 때 대장까지 오면 그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들을 발효시켜서 분해합니다. 그래서 대장은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영양소의 소화 기능은 없지만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남은 수분, 그러니까 대부분 한 90% 정도는 소장에서 이제 수분이 흡수가 되고요. 네. 남은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양소들도 조금 일부 흡수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면역세포가 70%가 여기에 살고 있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를 소화하는 기능은 없는데 네.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수분과 네. 뭐 이런 걸 흡수를 하고 면역세포 70%가 여기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장이 건강해야 머리가 맑다. 뭐 몸이 건강하다. 이 말이 다 통하는 건데 장이 안 좋아도 화장실에 자주 가고 좋아도 그 화장실을 자주 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신호로 내 장이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지 화장실을 막 자주 간다고 장이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네. 못 가면 진짜 안 건강한 거고. 네. 결국 자주라기보다는 네. 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내 몸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규칙적으로 가면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내 세균의 상태가 좋으면 변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을 볼 때도 되게 시원하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 우리 몸속에 독소가 계속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게 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을 잘 봐야지만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장이 예민해서 수분을 재흡수하지 못하면 남은 수분을 여기서 재흡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수분을 재흡수하지 못하면 이제 갑자기 막 화장실을 뛰어가는 상황이 네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이 운동을 잘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들어하면 거기 안에 있는 그 독소 노폐물들이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장이 예민해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화장실을 자주 갈 경우 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럴 경우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뭐 마음을 편히 먹는다든지 푹 쉰다든지.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장이 무력해서 밀어내는 작용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장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장내 세균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수로는 한 100개에서 1000조 개 정도가 있고요. 종류는 수백여 가지가 있고 무게로 치면 1kg에서 2kg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볼 때 먹이 사슬이 복잡하고 그 안에 다양한 생물군이 살 때 우리가 건강하다, 네네.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내 세균들이 다양하면 우리 몸이 좀 건강에도 도움이 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에는 크게 세 가지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세균의 비율은 유익균이 약 25%, 그다음에 중간균이 한 60%, 그다음에 유해균이 한 15%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유해균도 있는 게 좋다. 그럼요. 15%.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장내균들이 다 그동안 소화되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분해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 분해하는 방식에서 왜 우리가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아시나요? 발효해서 조금 더 가면 부패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균이 그 음식을 분해하느냐. 그래서 그 음식을 분해한 균이
우리가 먹었을 때 유익하면 우리가 발효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장에서 좀 불편함을 일으키면 건강에 부패. 문제를 일으키면 부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그게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으로 발효냐 부패냐를 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균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유해균만 많다고 건강하진 않습니다. 유익균만 많다고 네, 건강한 것도 유익균만 아니고요. 많다. 네, 제가 예. 단어를 잘못 썼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보통은 근데 보통 유익균이 많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익균을 많이 증식을 하고 그다음에 유해균을 좀 적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균이 좋아하는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많이 먹느냐 또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많이 먹느냐 이런 것들로 장내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러니까 장 속의 균을 세균들을 여러분 균을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라고 하는데 유익균이 좋아할 먹이로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 중에서는 식이섬유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수용성하고 불용성. 근데 식이섬유 중에 그 수용성 식이섬유들을 좋아합니다. 미역, 다시마, 해조류 뭐 이런 것들에 있고 채소에도 많이 있죠. 채소에도 많고요. 네. 미역, 다시마, 채소를 많이 드시면 유익균을 잘 키울 수 있고요. 유해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 유해균은 우리가 지금 많이 먹는 음식들에 들어있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네, 유해균은 그럼 특별히 신경 써서 뭘 키울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만 또 왜 유해균이 잘 증식하게 되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다시마, 미역, 채소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항상 강조하시는 다당류. 그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장이 건강하려면 이제 다양한 균이 존재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자. 네. 네, 바다의 채소, 다시마, 미역. 네. 그다음에 이제 땅의 육지의 채소. 채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불용성 식이섬유라는 거는 소화는 잘 되지 않지만 이것이 있어야지 또 변을 잘 보게 해줍니다. 네. 이 자세한 얘기는 저희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질문 보내주세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은 백남정 선생님과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퀴즈 정답 발표 시간이에요. 여기 보니까 최숙자님이 와 우리 백 선생님은 공부를 어디까지 하시는 건가요? 매번 들을 때마다 진짜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시죠. 네, 식생활 네트워크 대표님이시잖아요. 또 1089님은 장이 잘 돼야 속이 편합니다. 2105님도 장이 튼튼해야죠. 건강하려면. 네. 8053님 새싹 문자로 우리 마누라가 장에 좋은 거 챙겨줘요. 그러셨는데 자랑하실 만하죠. 퀴즈가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몸속 기관 이름 맞히기였잖아요. 몸속의 장기 기관인데요. 여기에 미생물이 100조 마리. 날아다니는 100조가 아니고요. 100억이나 100만이 아니라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음식물 소화를 돕기도 하고 또 면역 세포의 70%가 여기에 살고 있어서 면역 체계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일까요? 이게 문제였는데요. 1번 장, 2번 뇌. 정답은 백남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장입니다. 네, 장입니다. 장. 선생님 늘 청취자분들 질문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5526님이 발효시킨 삭힌 홍어는 어떤가요?
저는 홍어가 장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면서 판매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정답은 장입니다. 그러셨는데 네, 저 홍어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선생님. 삭힌 홍어 좋아하고요. 아, 네. 홍어 먹고 나면 속이 굉장히 편해요. 아, 속이 그런가요? 편하다는 건, 네, 속이 편하다는 건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홍어, 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장 건강에 좋다. 삭힌 네. 홍어가 네. 발효식품이니까 이것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4082님,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장 속에 수많은 균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니까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수많은 균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겠네요. 하셨는데 맵고 짠 걸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건 좋은 거지만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장 속에 그런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맵고 짠 음식이 이게 방해가 되나요? 그럼요.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먹으면 유익균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좋아한다면 유해균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먹고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네. 부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물질들이 장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는 장을 보호하는 점막을 벗겨내서 세균이 장벽을 손상하게 만들어요. 면역 세포가 거기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네. 면역 세포가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또 면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과도한 그 나트륨이나 당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첨가물 이런 것들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항생제인데요. 항생제는 우리 몸속에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네.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좀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플 때 그 단기간에 항생제 처방을 했을 때 그렇죠. 먹어야 되는 네네. 건데 너무 남용하지 말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덧붙이는 이유는 제 가까운 분들 중에서 이 듣는 분들 보니까 뭐가 좋다 하는 건 잘 안 따라 하는데 뭐가 안 좋다면 그 반드시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한 번씩 덧붙이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음식을 잘 섭취하자. 그 설탕, 가공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 지나치게 짠 것, 너무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나는 채소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잎채소가. 네. 그런 분도 있고 콩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네. 그런 분들께는 어떻게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소화 흡수되고 남은 것들이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처리를 하는데 네.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채소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해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불용성 식이섬유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옛날 말에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 알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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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지게 얘기하면 항문. 네. 네, 옛날 말대로 하면 똥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그 항문이 찢어질 정도의 그 변이 나오면 가난한 가난하다고 건가? 생각했을까? 그게 이제 뭐 칡뿌리나 나무뿌리 이런 것들이 다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먹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미생물조차도 흡수를 못 시키기 때문에 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분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대로 나가요. 근데 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변비는 아니지만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나오는데 되게 힘이 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다라는 건 몸속에서 미처 다 소화 흡수되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의 길이가 짧은 분들이 장의 길이가 긴 사람이 채소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좋거든요. 네. 장의 길이가 좀 짧으신 분들이 채소를 소화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의 길이가 짧으니까 채소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채소가 나는 잘 안 맞는다 하는 분들 혹은 섬유 뭐 이렇게 채소를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은 섭취를 잘할 수 있는지. 네, 일단 불용성 식이섬유가 어디 많은지를 잠깐 네. 좀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불용성 식이섬유가 통곡식에 좀 많습니다. 우리 현미라고 통곡식.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현미가 좀 잘 안 맞거든요. 저도 네. 장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하고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밥에 넣어 먹는 콩류들, 밤콩이라고 하는데 뭐 완두콩이나 이렇게 전분이 많은 콩들도 마찬가지. 불용성 식이섬유가 좀 많고요. 연시, 감 먹으면은 소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 안 되고 뭐 예. 변비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안에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드시면 아시잖아요. 아, 이 음식을 먹으니까 좀 불편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피하면 좋고 채소 같은 경우는 생채소보다는 좀 익히면 얘가 소화가 좀 잘 되게 한번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채소는 주로 그러면 조리를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용성 섬유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불안한 게 또 받아 적으면서 우리가 현미 소화가 안 되는구나. 밤콩 먹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다. 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음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장이 긴 분들은 이런 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채소를 어떻게 많이 먹지 고민하다가 이제 갈아가지고 주스로 마시는데 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채소를 갈아서 먹으면 왜 안 좋은지 노래 한 곡을 듣고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백남정 선생님과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질문 원래 하려고 했는데 딱 바람을 가르는 그물님이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혹시 외모에 대해서 품평하는 얘기가 될까 봐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살짝 뺐거든요. 근데 딱 바람을 가르는 그물님이 죄송한데요. 본인 장이 짧은지 긴지 어떻게 아나요? 꺼내서 측정해 봤나요? 하고 마침 바라던 질문을 해주셨으니 절대 저희는 골탕 먹지 않죠. 네, 백 선생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면 압니다. 네. 저만 아는 건 아니고요. 아마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장이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장이 길면 허리 부분이 깁니다. 우리 네. 하체 부분은 다 비슷한데요. 네. 하체를 이제 허리와 다리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장이 긴 사람들은 허리 부분이 좀 길고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죠. 네. 그다음에 장이 짧은 사람들은 허리 부분이 짧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긴 편이라고 외모적으로 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좋은 거는 없고요. 다만 이게 채식에 유리한 몸의 구조구나, 육식에 유리한 몸의 구조구나라는 정도를 판단하는데 그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긴 편인데 고기를 꾸준히 많이 섭취하면 이제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대장 건강에 영향이 맞아요. 생기는 그리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지고 이런 단백질들은 유해균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유해균들이 이제 그걸 분해하면서 또 거기 유해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균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채소 많이 먹으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보태자면 네. 예전엔 진짜 먹을 거 없으니까 그것만 먹었잖아요. 요즘은 그거는 식사 전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채소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생각만큼 많지가 않고요. 본인 않죠. 느낌일 수 있어요. 그냥.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내 몸을 관찰하는 정도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루에 권장하는 채소는 한 350g인데 양손 가득히 이제 채소를 잡으면은 이렇게. 350g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요? 네, 한번 달아보시거나 아니면 샐러드 파는 데 가서 무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350g. 네, 요 무게가
350g이니까 요 팩 3개 정도가 350g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소를 다양한 채소를 드시면 좋아요. 그래 매일 350g을 먹는다. 워낙 그게 제일 좋지만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데친나물을 먹는 게 생채소 350g은 힘든데 데친나물은 350 그거를 데치면 또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먹기가 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발효 음식들, 네. 발효 음식 먹으면 속이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다 가지실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효 음식은 김치입니다. 저도요. 네, 김치.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김치는 이제 다만 유산균이 가장 많은 시기가 있다. 묵은지가 다 유산균이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숙성 7일부터 한 달 정도까지 유산균이 최대 양이 있는데 네. 그게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유산균이 있고 뒷부분에서 나타나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산균이 그냥 계속 증식하면서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시기별로 있는 유산균들이 좀 다르게 분포되면서 이제 나타났다 죽고 새로운 유산균이 또 증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김치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엔 사시사철 포기김치를 먹지만 김치가 김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이유는 예전에 저장하는 곳이 마땅치 않았을 때 그냥 그때그때 나는 제철 채소로 다 김치를 담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 제철 김치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재밌는 게 저희는 김치 하면 유산균에서 김치에 어떤 유산균이 딱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치를 처음 담가서 차츰차츰 익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나오는 유산균과 나중에 나오는 유산균이 서로 다르다. 네. 이 김치만 꾸준히 먹어도 굉장히 다양한 그러면 유산균이 몸속에 그쵸, 들어오는 그쵸. 거잖아요. 40여 종의 유산균이 그 안에서 활동을 김치 합니다. 안에서. 네, 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식물성 자연 음식들. 네. 생채소 안에도 좋은 미생물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또 미생물 보충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장류. 된장, 고추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된장 같은 걸 생으로 먹으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직접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끓여서 먹으면 다 죽지만 그 또 죽은 거는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된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된장은 어떻게 먹든 좋아요. 장류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쌈장처럼 네, 맞아요. 찌개를 끓여서 먹어도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아찌류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구르트. 그 요구르트도 또 다양하죠. 네, 이것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요구르트가 다양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네. 전에 치즈 만드는 분 나왔었잖아요. 네. 기우미 식혜에 나오셨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구르트도 그 안에 어떤 균을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랑 점도가 좀 달라요. 신맛도 다르고 그 묽은 점도도 좀 달라서 자기에게 맞는 균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싶으면 다양한 요구르트를 먹어보고. 일주일씩. 그러니까 너무 짧게 먹으면 잘 모르고 1주나 2주 정도 한 가지만 계속 드셔보시고 내 몸이 편안하다 그럼 그게 나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네. 다만 그렇게 다양한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식초도 발효식초 좋고 현미도 좋습니다. 현미 안에 있는 식이섬유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채소,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농약을 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장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다 흡수하고 끝에 나가기 직전에 흡수하는 것들이 보통 농약에 있는 성분들을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농약 없이 그냥 건강하게 키운 것들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네. 다시 정리해 보면 김치, 장아찌, 된장, 고추장. 네.
생채소, 네. 식물성 자연식품, 생채소, 네. 요구르트, 식초, 현미. 그런 것들. 네. 현미는 가급적 친환경 제품을 먹자.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홍어, 상당히 홍어도 맞아. 아까 네, 삭힌 삭힌 홍어. 홍어. 삭힌 홍어도 좋습니다. 네. 3803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애들 김치 많이 먹게 하려고 또 안 먹는 친구들 안 먹죠. 김치볶음밥 많이 해주는데 이건 장에 좋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모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 된장 이런 장뿐만 아니고요. 다 이제 이런 유산균들이 다 죽어도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되는 먹이가 되고요. 또 하나는 김치볶음밥 이런 것도 좋지만 김치를 그 매운 거 다 털어내고. 네, 털어내고 네. 그걸로 쌈밥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묵은지 쌈밥. 그 제가 애들한테 제일 잘 해주는 거고 김치 싫어하는 아이들도 요거는 되게 좋아해요. 묵은지 쌈밥이요. 네네. 묵은지도 맛있죠, 진짜.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알려주셨는데요. 서령님은 저는 뭘 먹든 소염을 씹듯 오래오래 다 분쇄해야 삼키는데 남편은 마십니다. 네, 저희 밥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저도 빠르고. 밥 접시 내려놓고 다른 거 갖고 오는 사이에 벌써 다 비워요. 음식을 대충 씹고 마시는 이런 사람에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백 선생님 나오셨을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고르는 방법 6가지. 지금 시간이 아주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선생님 30초 안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빠르게. 예.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싼 거 말고요. 좀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드십시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산균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중에서 좀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르시면 좋고요. 또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유산균이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팅 유산균이면 그 위산이나 이런 데에서 좀 생존율이 좀 높아질 거고 네.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는 유산균이 좋고 그다음에 꼭 살아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만 좋은 건 아니다. 프리바이오틱스도 좋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먹고 자라니까. 네, 맞습니다. 먹이가 풍부해야 되니까. 네. 오늘 백남정 선생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 식습관 위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밴드에 남겨주세요. 선생님 오시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